가보자. 허생이 과일을 몽땅 사들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그러면 이런 것도 낼 수 있기는 해. 과일 잔치라 뭐 할 때 쓰는 거야? 제사 지낼 때 쓰는 거다. 뭐 유치한 내용일지.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웃기지 않냐? 왜냐면 떼돈 벌게 된 거잖아. 근데 뭐를 해? 한숨을 내쉬잖아. 뭔가 의도가 더 있는가 봐. 밑에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혀감인줄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조선의 경제 상황을 현실이라고 해도 되고 비판. 이게 허생의 매점매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는 거야. 매점매석이 지금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 지금 매점매석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디. 여러 가지 이유로 뭐해? 불가능한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수레가 돌지 않은 거야.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를 몽땅 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즉 폐쇄성이야. 폐쇄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허생이 얘를 다 샀지. 그럼 다른 나라에서 뭐 하면 되지?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저쪽 위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뭐 하면 되는데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니까 그런 조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함을 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돼? 그 다음 그는 다시 또한 뒤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요것도 이제 뭐를 한 거 맞아. 매점매석을 한 거 맞아. 몽땅 다 사들인 거야. 몇 해 지나면 나라 언어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말총이 뭐 할 때 쓰는 거야? 머리 싸맬 때, 상투 틀 때 이때 쓰는 거야.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만건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됐나? 요까지가 이제 뭐를 한 거야? 만냥으로.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야. 허생은 현갑인 줄 늙은 사공. 밑에다가 적어 조력자. 물론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조력자 누구? 변씨만큼의 뭐는 아니야. 조력자는 아니기는 한데 여기 있는 누구도 늙은 사공도 분명히 무엇의 역할을 한 건 맞아.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은 맞디. 맞나? 말을 물었다. 바다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현관민줄 빈섬. 저거 허생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 허생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 적고 난 다음에 칠판 보고 세밀 설명 한번 하도록 할게. 방금 허생은 변씨에게 만냥을 빌려가지고 매점매석을 통해서 부를 획득을 했어. 근데 그 과정에서 조선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더 잘 알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허생은 7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깨닫고 한번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뭐는 얻었고? 돈은 얻었고, 돈은 있잖아, 넉넉하게. 10배를 벌었으니까. 만냥이 10배니까 막 10만냥이잖아. 수백억이 있는 거야, 지금. 돈은 여유롭게 있는 데다가, 그럼 이제 조선에서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말고 뭐? 빈섬에서 자신의 뜻을 한번 뭐 해보고 싶었던 거지. 펼쳐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게 뒤에 가면 나와. 이상국 건설이라고 할 거야. 나중에 나올 거야. 적을 필요 없어. 돼? 그래서 빈섬이 어디 없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밑에 가볼게.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다른 뜻 보고 별표 칠 건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상하여 과의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잘 안 잡아.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사람이 별로 안 무서워. 그럼 사람들은 왜 물고기를 잘 안 잡지? 먹을 게 많아서. 먹을 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족족 많을 거 아니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안 잡는 거야.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빈섬은 매우 뭐해? 풍요롭다라는 거지. 돼? 오른쪽. 그는 누구야? 허생이겠지.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아우, 실망한 거야.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거지.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땅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좁다라는 거예요. 요거 내용일치로 낼 수 있디. 허생이 실망한 이유에서 낼 수 있어. 뭐 때문이야? 좁은 거야. 면리도 못 돼. 천리도 못 되는 거야.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이거는 좋은 점이야. 토지가 비옥하고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뭐는 될 수 있겠대. 부가옹, 현감이 출치라고 별표. 가끔 가다가 고전 산문이나 이런 거, 특히 또 고전 시가 공부할 때도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부잣집의 늙은 주인.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요?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뭔 개소리 하시겠지만 덕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거다 안 올 거다, 올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사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덕으로서가 아니라 돈으로서 해. 이 새끼 웃긴디. 밑에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군도 현감인 주얼 별표, 도둑들이야 도둑들. 군도들이 우걸거리고 있었다. 자, 여기서도 조선 상황을 말을 할 수는 있어. 이거는 뒤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건데, 자, 도둑들은 천성이 나빠서 도둑질을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냥 선량한 백성들이었는데 너무 멀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도둑 된 거야. 이걸 생계형 도둑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뭐 면죄부가 지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나쁜 거야. 뭐 어찌되었건 당시 조선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가 생긴 거야? 도둑의 무리들이 생긴 거야. 돼? 그래서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징발 다는 뜻,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리었다.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별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울었다. 현관민줄 아내 논밭. 저거 삶의 기본 바탕. 삶의 기본 바탕. 이해될 것 같은데 바로 적으니까 꼭 아내가 아니라 남편도 되겠지. 즉 가족이 있어야 돼. 그게 삶의 뭐가 되는 거고 바탕이 되는 거고, 논밭도 마찬가지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농사 지을 뭐가 필요한 거야? 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도둑들은 그냥 천성이 나쁜 새끼들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너무 뭐해서 힘이 들어서 도둑이 된 거야. 근데 그 도둑들 보고 아내 있어? 논밭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의의가 없지. 아내도 없고 논밭이 없어서 뭐가 된 건데, 도둑이 된 건데 그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의가 없는 거야. 됐니?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낯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이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뭐로서 해? 돈으로서 하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어. 돈 많잖아. 내일 바다에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 정도는 뭔 줄 알지? 손가락 왜 이러노? 뭐 하는 거지? 약속하는 거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맞잖아. 웬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 돈 줄게. 내일 없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 미친놈이라고 하지.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몇 만냐?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거야. 모두들 대경해서 대경 형감의 줄 치고 별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다. 대경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의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현관인 줄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밑에다가 조정의 무능력함 비판. 물론 역으로 말을 하면 허생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 강조하는 꼴이 되겠지만 일단은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거야. 즉 조정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던 걸 허생이 한순간에 해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무능력하다? 조정이 무능력하다라는 거지. 조정이 뭔 줄은 알지? 됐습니까? 밑에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 9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에 한참 흉령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저거 무역. 내용 일처로 가끔 내는데 이거 뭐 한 거야? 무역한 거야. 다른 나라 가서 자기가 만든 거 망한 거지. 판 거지. 그게 바로 뭐잖아? 무역이잖아. 아까 매점매석이 통했으니까 조선은 뭐를 안 해? 무역 행위를 안 한다라는 거야. 근데 허생은 바로 그 뭐를 한 거지? 무역 행위를 한 것이지. 됐나?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현관인 줄 나의 조그만 시험. 저거 밑에다가 이상국 건설. 너무 속도감 있게 전개되어서 제대로 뭐 말을 안 해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상국을 건설을 한 거야. 빈섬에 가서 무역도 하고. 근데 그 시험이 뭐 해간대 벌써 끝나간대.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나라라고 표현할게. 이 나라를, 이 빈섬에 만든 이 나라를 한순간에 없애겠다라는 건 아니야. 오른쪽은 그림 페이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일단 뭐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의관은 법 이런 거야. 규칙 이런 거야.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엷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마련다.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라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야 하여라. 저거 장유유서. 좀 뜬금없지? 장유유서의 가르침을 준 거야. 나이 든 사람을 뭐 해라? 얘로서 대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고 얘는 그냥 떠나.
조금 나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허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가볍게 들어. 지가 이상국 건설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실현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다 이거야. 근데 안 된 이유가 땅이 너무 많고 좁고 덕이 뭐해서 넓어서 그렇대. 그러면 땅 좁은 데서는 못하는 거였어? 그리고 덕이 없다라는 건 그러면 이 있는 애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야? 좀 논리적인 나는 비약이 있다. 어긋난다라는 소리지. 어찌되었건 지가 실패인 거야. 땅이 좁고 덕이 넓어서가 아니라 지가 그 실험에서 뭐 한 거야. 그냥 지 탓으로 실패를 한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돼? 그 다음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아, 너희는 그냥 어디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야. 다른 곳으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냥 어디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이거야.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면 돈을 버린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자,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리는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섬에서는 필요가 없고 쓸 수도 없다. 그럼 이제 어디에 들고 가면 되는데 조선에 들고 가면 되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많은 돈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뭐 해버리는 거야? 버려버리는 거야. 즉 이 빈섬과 조선에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다 내용 일수로 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돈을 바다에 버린 거야. 근데 다 안 버린 이유는 변 씨한테 갚기는 갚아야 될 거야 이거. 근데 엄청 돈은 많아요, 맞지? 그 다음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아주 중요하다,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죽인다는 뜻은 아니야.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이 섬에 뭐를 없애야지? 화근 형하면 줄 별표. 그리고 밑에 저거 화근 밑에다가 그를 아는 자들. 이것도 논리적인 비약이고 모순이야. 야, 그를 아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 지잖아. 야, 여기서 허생이 바로 그를 아는 자들이잖아. 근데 그런 그를 아는 자들이 뭐래? 화근이래. 쥐가 뭔데? 그를 아는 자인데. 좀 이중적이지 않나? 이 허생의 행위는 좀 뭐해? 이중적이야. 지는 뭐 하면서? 그를 하면서 그를 아는 자들을 뭐라고 봐? 화근이라고 봐. 양면적이지, 이중적이잖아. 그리고 아까 돈도 그렇대. 뒤에 가면 나올 거거든. 돈은 감당 못한다라고 해서 돈을 뭐 했어? 막 갖다 버려가지고 돈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뒤에 가면 또 지는 그렇게 행동 안 한디. 그러니까 좀 허생의 행위는 이중적이고 논리적인 모순들이 사실은 조금 뭐해? 있어. 돼? 그 다음 오른쪽.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뭐로? 돈으로. 저거 돈의 순기능. 방금 읽은 데다가 저거 돈의 순기능. 순기능 맞잖아. 맞잖아. 무슨 기능이잖아. 순기능이잖아. 역기능 아니잖아. 순기능이잖아. 자, 그러고도 은이 몇만 양이 남았어? 10만 양이 남았어.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현감의 줄칠에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그리고 저거 재물에 대한, 물론 돈이다.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래놓고서는 지는 돈으로 뭐 했는데? 사람들 구원했잖아. 돈을 어떻게 보면서? 나쁘게 보면서.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게 아까부터 내가 계속 말을 한 허생의 논리적인 모순 혹은 이중적인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야. 애매한 거지. 안 그래? 하고 10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줄임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밖에 놀아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현관민줄 당신은 나를 장사추로 보는가? 저거 상업에 대한 상업이 장사 어제 말을 했었던 사농공상할 때 상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것도 웃기지 않냐? 지 뭐로 돈 벌었는데? 장사로. 지 장사로 뭐 벌어놓고서는 돈 벌어놓고서는 그 돈으로 뭐 해놓고서는 사람들 구원해놓고서는 돈은 나쁜 거다. 장사는 나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다 무슨 태도야? 이중적 태도인 거야. 됐니?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집으로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요? 허생은 되겠지요. 가난한 형편이 글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자, 여기서 내용 일치. 그럼 변씨에게 돈 빌려가지고 매점 매석하고 이상구 건설하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야? 5년이 걸린 거야.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지금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며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어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그러면 일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허생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좌측의 질문에 답. 변씨와 허생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재물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는 저거 부정적이지. 부정적, 비판적이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지. 됐나?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 현관민줄 재앙, 밑에다가 재물. 이만큼 허생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며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럼 이제 허생은 뭐에 관해서 대답을 할 거야? 지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거야. 말을 하겠지. 돼? 우리 45분에 맞추나? 40에 맞추나? 40에 맞춰. 그 다음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아까 말했던 거다.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뭐를 하지 않아? 무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돼?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수레가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나와 있지.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매점 매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야.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보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량을 가지며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러니까 작은 돈이 있으면 막 잘게 뭐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는 몇 량을 가지고 있었어? 만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 물정을 뭐 해버릴 수 있어? 물종을, 물품을 말 수 있어. 독점할 수 있었지. 매점 배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울이면 한 고울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뭇에서 나는 육지, 뭇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며 한 가지 물종에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저거 이 밑에다가 매점 매서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야 웃기지? 지는 매점 매석으로 뭐 벌어놓고서는 돈 벌어놓고서는 매점 매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요. 매점 매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됐니? 오른쪽 다 내용 일치? 처음에 내가 선뜻 만량을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량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요.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100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다 하늘의 뜻이었다 이 말이야.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자 여기서부터야. 셈봐. 여기서 잠시 끊을 건데 지금까지 얘기 이거야. 허생의 아내가 니 많은데 돈 벌어와 라고 해서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와서 에이씨 변씨한테 가서 뭐해? 만냥 빌려. 그 만냥 가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부를 획득을 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야? 빈섬으로 간 거지. 근데 지가 실패해놓고서는 뭐지? 뭐 땅이 좁다, 덕이 없다 라는 이유로 나와버렸어. 대신에 나올 때 글 아는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돈은 뭐 해버렸고 버려버렸고. 돼?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이제 변씨한테 가서 돈 뭐해? 갚아버리고 뭐 이자 쳐준다라고 하니까 나를 장사치러 보냐? 라고 좀 역정을 내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좀 뭐 해도 도 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이 누구랑 갑자기 왜 이러노? 누구였지? 변씨랑 사이가 뭐했지? 좋았지. 그러다가 지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뭐 해줬고 설명해줬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변씨한테 허생이 어떤 제안을 해. 3가지의 제안을 하거든. 그런 게 있을 거야. 그 3가지의 제안을 하고 물론 이제 변씨한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있어. 그 다른 양반을 데리고 와서 제안을 하게 돼. 그리고 허생은 사라지거든. 요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할게.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 알제? 그 유명한 인조 남한산성 사건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굳이 하자면 전쟁으로 하면 뭐라고 해? 병자호란이라고 하지. 적어두세요. 요 정도는 배경 지식이자 상식으로서 뭐 하고 계셔야 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정도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알고 있는 게 사실상 뭐하다? 좋다. 그래도 당장 그거 2개.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변씨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야, 니 진짜 능력이 너무 많다. 출중하다. 뛰어나다. 근데 너는 왜 나란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런 것에 처박혀 있느냐. 지금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뭐 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나란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논리가. 되나?
그래서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현관면줄 묻혀 지낸 사람. 물론 자세하게 말을 하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받아쓰기 사자성어다. 은일지사. 은일지사라고 한다.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자. 은일지사라고 한다. 그럼 은일지사에 허생이 들어가고, 지가 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허생이 들어가고 더 있다. 고사를 인용한다. 볼게. 우선 졸수제 조성기. 돼? 다 알 필요 없다. 누군지. 그까지 싹 다 알 필요는 없고, 어찌되었건 졸수제 조성기 선생님도 은일지사였다라는 소리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묻혀 지냈다라는 소리지.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개 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얘기했지? 지금 집정자들은 현관변줄 세모 치세요. 왜? 여기서 말하라는 집정자들은 부정적인 인물들이다. 왜냐하면 적으세요. 받아쓰기. 올바른 인재 등용을 하지 않음. 그래서 부정적이다. 올바른 인재 등용을 하지 않음. 물론 이 사람들이 허생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갈량은 그러면 바로 나아갔냐? 누가 꼬드겨서 나아갔지? 유비가 뭐 했잖아? 삼고초려 했잖아. 그러면 지금의 왕이 뭐 해야지? 삼고초려 해야지. 그렇게 뭐를 해야지? 인재등용을 해야지. 두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거야. 그걸 애둘러서 말을 하는 거지. 되니?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기 구왕, 필수어휘는 아니지만 그래도 봐두시고, 구왕의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신은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신은 본래 이완, 나왔다. 이완, 실존인물이다. 서수상의 특징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인물이 나와? 실존인물이 나온디. 이완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라 여염, 위항, 여염, 현관민줄 치라고 별표, 필수어휘. 허생전 말고도 다른 작품 공부할 때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당연히 누구 얘기를 했겠지? 허생 이야기를 했겠지. 되나?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이 깜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이야. 이인, 현관민줄, 별표, 필수어휘, 비범한 사람.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몸소 찾아온 연유에다가 현관펜줄. 그리고 적으세요. 허생을 등용하기 위해. 끄덕끄덕 됩니까? 원래 스스로 되어야 된다 얘들아. 아! 이 대장이 왜 왔지? 라고 끄덕끄덕 되어야 돼. 읽어 내려가면서 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자,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가운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밑에 적으세요. 이완을 무시함. 너무 쉽고 왜 이완을 무시했지 생각해 보세요. 왜 허생은 이완이 자신을 등용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변씨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되나?
이완이 누구야? 앞에서 말을 한 세모친 집정자야. 올바른 인재 등용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물론 그 최고 권력자는 누구이지만 임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도 거기에 속해. 그런 인물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지. 싫은 거야. 누구는? 허생은.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지. 너희들은 내가 가더라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잖아. 근데 왜 내보고 오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였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밑에 가보자.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개무시 때리는 거야.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 하면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 지루하다. 좀 닥쳐라 이거지.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성생, 아까 내가 말했었던 누구? 제갈공명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청구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하리어서 현관민줄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적으세요. 첫 번째 제안. 이게 첫 번째 제안이야. 허생이 말했던 첫 번째 제안이야. 임금 보고 나 같은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해라? 삼고초려를 하게 해라. 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근데 안 하지. 밑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자, 나와 있지는 않아.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어. 추론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 왜? 왕이 직접 행차를 해서 3번이나 온다라는 것이 왕의 위신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체면 생각하는 거야. 나라를 생각해야지 뭐를 생각할 게 아니잖아. 체면을 생각할 게 아니잖아. 근데 나라보다는 뭐가 더 우선인 거야? 왕으로서의 체면이 더 우선인 거야. 어렵습니다. 제2의 두 번째 제안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을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종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에 있는 부녀자, 아니 부녀자란다. 높은 벼슬에 있는 집안의 여자애들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명나라 장졸들에게 뭐를 보내라? 시집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는 집안의 딸들을 어디에 보내라? 명나라에 뭐 보내라? 시집 보내라는 소리잖아. 돼? 보내고 훈척 권기 다는 뜻 아주 잘 냅니다. 필수 어휘라고 하기는 그 스끼리 야리끼리 병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허생전에서는 시험에 잘 내니까 현금이 줄치라고 별표 외우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기억에 남을 정도의 대가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훈척 권기 이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그들이 누군데? 명나라. 아니 그러니까 명나라 장졸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다. 그럼 명나라 장졸들하고 뭐 종실의 딸들을 뭐 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명나라 장졸들에게 재산을 좀 뭐 해라. 줘라. 근데 왜 그걸 명나라한테 해야 되는데요? 명나라하고 손잡아서 뭐 없애야지? 청나라한테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청나라와의 복수를 위해서 명나라랑 뭐 잡아라? 손잡아라라는 거야. 맞잖아. 저걸 무찌르기를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도 있잖아. 밑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지. 체면과 위신에 의해서 재산을 모아주기도 싫고 나누어주기도 싫고 결혼도 당연히 시키고 싶지가 않겠지.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너에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방금 몇 번째 제안이 있어? 두 번째 제안했다. 이제 마지막 몇 번째야? 세 번째야. 간다. 무릇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남의 나라는 어딘데? 적으세요. 청나라.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청나라에 뭐 보내라? 첩자 보내라 이거야.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청나라로 어디 가서 뭐해서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며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된놈 그래서 이게 좀 비하 발언이 되는 건데 된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선비는 맞지? 미안하다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울들과 결탁한다며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 저거 병자호라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뭐를 할 수 있을 거다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다 위신, 체면, 허례, 허식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청나라로 올라가라 이 말인 거지 그리고 한번 뒤집어라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게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며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역시나 뭐를 챙기려 할 거다. 체면을 챙기려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대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에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 대 묶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이 지나지 못한데 그래서 남쪽 오랑캐는 쪽발이들.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해야 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신음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음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오줌 시기 나가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마지막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저거 열린 결말. 우째라고 갑자기 그렇게까지 격하게 누구를 비판하고는 이완 이대장을 비판하고는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뭐 했잖아 사라졌잖아 뭐 어쩌라고. 그래서 무슨 결말이고 열린 결말이고 그 이유가 뭘까? 왜 열린 결말로 했을까? 아까 말을 했지. 허생이 제안한 세 가지가 너무 급진적인 거야.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뭐한 거지 어려운 거지. 네? 그 다음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마치 허생이 좀 뭐한 것 같잖아. 대단한 것 같잖아. 좀 신비한 신이한 인물인 것 같잖아. 네? 그러한 허생의 특성을 말하는 것도 있고 강조하는 것도 있고. 네? 독립 문제로는 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서특 문제로 요 결말의 효과가 많을 수는 있어. 들어갈 수는 있다. 오케이? 박수 두 번.